happy day. See, now you got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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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kay, you guys, relax, okay? Take a deep breath. Be fine, don't worry. You read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Come here. day. Come here and stand over here.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Y'all gonna have to do better than this. Oh, happy day. All right, you guys, take your cue from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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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my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ash my sins aw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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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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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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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et's party. He taught me how to walk, to fight and pray, fight and pray. And he taught me how to live free. Yes, he did. Oh yeah. Every day. Oh yeah. Ever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Yeah. When Jesus washed.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찾아왔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너무 잘해서 확대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잘한 건 맞는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네. 탄소 중립 비저 선포식이 오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짝 저희가 먼저 좀 앞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쭉쭉쭉 보시면 됩니다. 네. 본방까지 쭉. 네.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일찍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들어와 주셨어요. 많이 와주셨어요. 예.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20분이나 지금 이른 시간인데 그렇죠, 네. 거의 뭐 첫 접속 인원이 비슷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늘 그 앞서서 보내드린 음악은 잘 들으셨는지요? 네. 다들 네, 해피데이. 오, 지단이님이 두목형 오늘 선곡 성공이야라고 해주셨어요. 이사나님의 선곡이 빛을 예. 발하네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노즈필 기자 나오면 또 신청곡 받으니까요. 그때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봄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능하세요네요. 네. 핫초코님, 흥해라 MBC. 오, 첼로첼리님은 모스크바에서 지금 시청 중이시네요. 모스크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거기도 연말 분위기는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예쁜 달걀. 감사합니다. 예. 달걀, 네. 동그랗죠? 사무님, 최주님, 볼만한 채널이 MBC밖에 없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목요일 고정 코너죠. 이선영 아나운서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선영 아나운서가 경제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주는 손경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특별히 별일이 없는 게 별일입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일상은 프리데스크, 라디오 뉴스. 네. 예, 성정 그렇습니다. 기자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조용하게 집 회사 이러면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빨강빨강한 게 연말 분위기 나는데요. 오늘 아나운서국에 네. 송년회가 있었어요. 아. 요즘 송년회 풍속도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줌 회의로 해서 그쵸. 짠도 이렇게 음. 카메라를 향해 하거나 아나운서국도 이제 원래 같았으면 뭐 이렇게 식당에서 회식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저희 사무실에서 모여서 뭐 떡볶이랑 치킨이랑 피자랑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빨간색을 입어봤어요. 혹시 뭐 술도 한잔 하셨습니까? 술 포도맛 그거 포도맛 주스. 네, 포도맛 주스 네, 대신 예. 뭘 얼굴 산 건 살짝 아니죠? 빨간 것 같아서. 음주 방송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어서 빨리 첫 번째 소식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셋 중에 지금 1인 가구 김민호 아나운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민호 아나운서 뭐 자취하는 거야. 뉴스 프리데스크 시청자들이면 거의 뭐 암기 수준일 텐데.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다들 아실 텐데 뭐 자취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장점 일단 뭐 저만의 공간이니까 내 맘대로 방 구조도 바꿀 수 있고 가구도 살 수 있고 또 뭐 사실 빨래나 이런 거 안 해도 널브러져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아무나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왜 얘기 안 하나요? 아무나 아니고 이렇게 친한 친구. 네네네. 그렇죠. 부모님한테 친구 놀러 온다 뭐 이런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저도 사실 자취에 엄청 로망이 있거든요. 뭐 나만의 공간 이렇게 미니멀하게 딱 해놓고 뭐 액자 하나 걸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외박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외복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니 그냥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잔다 아니면 뭐 찜질방에 간다 이런 것도 너무 극심한 반대를 해오셨기 때문에 좀 외박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네. 늘 있어서 자취를 늘 꿈꿨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요새 우리나라 풍속도 자체가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MBC의 예능 나 혼자 산다도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더 인기를 끄는 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제 이제 8일에 통계청이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로 넘었다고 해요. 오, 30%요? 네. 네. 10명 중 3명은 혼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만 봐도 지금 셋 중에 한 오, 명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30% 정도 1인 가구.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지금 1인 가구가 얼마 되는지도 궁금하신데 궁금한데 혹시 1인 가구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뭐 이준상님이 요즘- 혼밥 아, 혼술 좋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혼밥, 혼술, 뭐 혼영 네. 이렇게 또 혼자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 대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도 손을 막 이야기해 들고 주시면 계세요. 오, 아니, 저요, 되게 정말 엄청 많으시네요. 많은데요? 네네네. 신기섭님도 재밌을 것 손, 같아요. 김혜윤님도 손, 오. 사모님도 손을 다 들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손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자취하면은 저같이 로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 통계 조사의 결과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좀 우울한 조사 결과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네.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절반 넘게 한 54% 정도가 4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40제곱미터면은 한 1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만한 한 칸 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통계상으로 사실은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그렇죠.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성지영 기자 말씀처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 가구의 연소득 평균이 2018년 기준으로 2,611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로 치면 2,611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한 네. 200만 원이 이제 갓 네, 네. 되는 그렇죠. 정도니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만 네. 소비하면서 쓸 수 있는 정도고 이게 얼마나 적은 건지 이제 전체 가구 평균 들어보면 그런데 전체 가구 평균은 7,2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36.3% 수준이니까 적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게 벌다 보니까 지출 면에서도 월 평균 지출이 142만 원으로 다른 가구 전체 가구의 평균에 비하면 245만 원에 비하면 이제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현저히 덜 벌고 덜 쓰는 이제 사람들이 1인 가구에 몰려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제 H님이 이제 손 내려도 되나요? 팔 아프다. 내리셔도 됩니다. 조사 끝났어요. 아 고양이와 산다고 손을 들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 근데 막 여기 12평만 돼도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12평은 진짜 큰 거예요. 혼자 사는 집에서. 그렇군요. 네. 저희 집은 한 7평? 네. 진짜? 아.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짠하게 쳐다보세요. 아니 되게 화면에서 보면 넓어 보여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찍은 거라서. 아,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자취한 지 10년이 훌쩍 지나니까 네. 공감이 가는 게 경제력이 없던 20대 때는 사실 제가 집안에 도움을 받아서 자취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가 20대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뭐 20대 1인 가구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집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중이 많은데 실제로 20, 30대를 합쳐봤더니 1인 가구의 35% 정도로 차지했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취하면 뭔가 대학생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뭐 5, 60% 정도는 20, 30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5%라서 생각보다 적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뜯어봤더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34%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별에 따라서 사정도 좀 달랐는데 남성들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많았고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60에서 80세 이상 이제 여성 가구는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그 수명이 여성분들이 좀 맞아요. 길다 보니까 고령층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응답 항목의 의료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 1.4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가구에 비해서 40% 정도 의료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 이제 연간 금액으로 보면 한 88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1년에 병원비를 88만 원 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1인 가구에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고령층이 1인 가구가 많다라고 소비하는 그 의료비 그 지출이 네. 많아서 그렇군요. 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또 이렇게 뭐 자취하는 학생들 또 어르신들 뭐 연령에 상관없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취하다 보니까 주거 형태가 좀 취약했거든요. 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네. 전체 가구 중에서 자가에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 정도라면 1인 가구는 그의 절반, 3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 47%는 월세를 사는 반면 전체 가구는 20%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계만, 이 방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1인 가구들의 좀 주거 형태가 많이 취약하다라는 네네.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네. 사실 지난번 결혼 실태 조사에도 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 비율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네. 오늘 그 발표된 신혼부부 통계가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 보니까 신혼부부도 1년 만에 6만 쌍이 줄어가지고 126만 쌍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 이래 최저치래요. 이게 뭐 사실 이 신혼부부라고 하면 5년이 안 된 부부를 보통 통계상으로 보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리고 좀 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부부들이 이제 계속 신고가 좀 줄면서 그게 그렇기도 하고 또 아이도 안 낳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1인 가구 이런 모든 게 이제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성재영 기자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그 방금 뭐 신혼부부 조사, 뭐 청년들, 뭐 1인 가구, 뭐 이런 경제 통계 조사가 좀 하나의 시사점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주거 문제가 참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도 눈에 띄는 응답이 또 있었는데 당장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도움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전세 자금 대출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월세 보조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나 차지한 걸 보더라도 뭐 자취의 로망 이런 건 정말 꿈이고 이 1인 가구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다. 그래서 거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살려는 자금이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내지 뭐 월세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맞아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평균에서 보면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이들은 그냥 이 다달이의 월세를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니까요. 네. 자, 이름표 안 다셨다고. 네. 저보다 예리하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통계 결과가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서 다음 통계에서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아, 첫 다음. 소식이 좀 다운된 것 같아서 예. 네, 두 번째 올려주세요. 소식은 좀 힘차게 좀 신나는 소식 예. 너무 가는데 힘차게. 힘차게 본인이 제일 힘이 없어요 지금. 아니, 오늘 몸만 빨갛고. 지금 출근한 지 지금 거의 12시간째여서 약간 다운돼 있는데 네. 힘내보겠습니다. 예.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처럼. 그래서 뭐 한 해 마무리 다들 계획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요때쯤 되면 하는 뭔가가 있나요? 뭐가 뭐, 있을까요? 특별히 요때쯤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요즘 하는 거 있어요. 뭐요? 약속 취소. 아, 다 지금 취소하고 있어요. 내가 분위기 어떻게 간신히 끌어올려놨는데 지금 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내 탓이 아니에요 곤두박질치잖아요. 이거. 김곤두박질. 아 정말. 저는 이맘때 다이어리를 한 번씩 정리해요. 어. 새로 이제 달력이 오거나 다이어리를 새로 마련하잖아요. 그럼 다이어리에다 옮겨 적어요. 이제 다음에 스케줄 같은 거나 이런 거 일정을 미리미리 다 옮겨 적어서 아 작년에 이랬고 아 작년이 될 올해가 이랬고 내년에 좀 이래야겠지 막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와, 근데 본인은 뭐 하시나요?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때쯤 되면은 연말정산 꿀팁을 좀 미리미리 챙겨보거든요. 안 하시나요? 보통 연말정산인데 2월에 하잖아요.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 다 아시면서 또 이제 진행 매끄럽게 하려고 아 정말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그 말 그대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가 넘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보단 12월쯤에 이제 올해 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좀 좋은데요. 네네. 원래는 제가 좀 혼자 하는 건데 올해는 제가 또 특별히 프리데스크에 이렇게 입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유를 해볼까 아, 합니다. 꿀팁을 공유하는 겁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한현철님은 이맘때 하는 게 기부시래요. 오, 네, 진짜 진짜. 멋지십니다. 그 기부금 네. 공제 그거 영수증 챙기세요. 칼같이 벌써부터 네네. 바로. 꿀팁을? 근데 또 어떤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빠졌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셔서 빠뜨리지 마시고 또 공제 혜택도 좋은 일 하신 만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꿀팁 주신다니까 저기 프리데스크의 공식 백과사전 성피피디아님을 넘을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약간 제가- 대결 구도로 아이, 몰두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게 좀 긴장이 돼요. 예. 제가 꿀팁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같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긴장이 됐지만 네. 제가 준비해온 거 첫 번째 꿀팁은요. 요거 많은 분들 잘 모르세요. 연말정산에서 아니 이런 것까지 공제가 돼? 싶은 항목 중에 하나가 안경 그리고 콘택트 렌즈 구입비거든요. 그렇죠. 이게 의료비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때 간소화 시스템 보면은 이 의료비는 그 국민 저희가 그 의료 그 보험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국세청이랑 연계가 돼서 다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안경 콘택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으로 연계가 안 됐어요. 맞아요. 왜냐면 안경원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게 편해지겠네요. 안 그러면 이게 번거로운 게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막 맞아요. 팩스로 받고 뭐 이메일로 받고 막 이래야 돼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면서 국세청이 이제 각 안경원의 신용카드 그 지출 영수증까지 연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올해 50만 원 내에서 안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안경테 포함 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태원님도 그러니까요. 이건 안경집 가서 직접 떼야 되던데라고 했는데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실 필요가 네. 없대요. 네. 예. 작년까지는 직접 떼셔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첫 꿀팁부터 인정합니다. 인정 가격입니다. 네. 감기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꿀팁 풀어주시죠. 두 번째 꿀팁은 아무래도 김민호 아나운서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네. 주택 청약 얘기 청약.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청약 관심 참 많으시고 관심 많잖아요. 많죠. 네네. 안 돼서 문제지만 대기 몇 번이었죠? 107번이요. 그런 것도 7번. 물어보세요. 택도 없네요, 정말. 그건 대기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얘기죠. 갑자기 분노. 그냥 무주택자로 살라 이런 100번 말이죠. 넘으면 왜 대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번은 좀 약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아, 방송의 사유가 아닙니까? 예, 파프리 예.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하시죠. 예. 네, 아무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네. 요게 소득공제 꿀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거는 넣어두기만 하면 40% 공제가 돼요. 최고 96만 원까지라서 그러니까 96 계산하면은
얼마야? 240만 원. 올해 말까지 240만 원 넣어두시면 청약에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잘 알고 계신데 이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혹시 여기까지 나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이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고 계좌에 240만 원 있으니까 96만 원 공제 받는 건가 싶었던 분들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걸 내야 되는 네. 거군요. 내가 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제 공제 대상으로서 비로소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모르셨던 네. 분들도 있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1월 15일부터 이 연말공제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 가능한 이제 빨리 제출을 하면 그 시스템의 반영이 또 빨리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2월 말까지 또 미루지 마시고요. 잊으셨던 분들은 꼭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연말정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정보를 챙겨왔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친숙한 이제 공제 또 언론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공제가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일 그렇죠. 거예요. 가장 손쉽고 그쵸? 사실은. 네. 많이 저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신용카드니까.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올 한 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3월부터 7월까지는 딱 올려줬죠. 네, 다. 공제 한도를 올려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제 한도가 높아졌을 때 이미 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소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한도를 높여줬으니까. 근데 그때 그래서. 많이 공제가 되게끔 했는데 어차피 정해진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3월부터 7월까지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홈택스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아, 그래요? 역시 성기PD야. 잘 짚어주셨는데 네. 제가 어제 확인해봤거든요, 사실은. 신용카드 공제 진짜 같은 한동 경우에는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 굳이 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언제 몇 월 달에 썼는지 정말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성재영 기자가 언급하신 것처럼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칸을 누르시면 거기서 이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나는 얼마인지 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전통시장에서 쓴 돈, 어디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다 이렇게 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맞아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신용카드 공제 한도 다 채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쇼핑을 하실 때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따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신용카드가 쓰기 쉬운 그냥 대형 마트를 가시기보다는 공제도 받을 겸 전통시장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진짜 확실히 꿀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근자감인가 했는데 내용이 아주 실합니다, 여러분. 네. 꼭 그리고 참고하셔서. 방금 신용카드 공제 하나 빠뜨리기가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제 한도를 꽉 채웠다고 하면 전통시장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12월 달에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예정이셨던 분들 3주만 기다렸다가 이제 1월로 넘어갔을 때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만 미루셨다가 1월 달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이제 공제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긴 한데 네. 저희가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직 좀 남았으니까 연말정산 할 때까지 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그때까지 하나씩 좀 꿀팁을 가져오시는 걸로 틈틈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저희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맨날 퀴즈 낼 때마다 김민호 아나운서만 괴롭히니까 예.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성정 기자 어차피 내봤자 다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랬던 건데 네, 저를 괴롭히는 건 아셨네요. 괴롭히는 거였어요. 아니, 눈으로 막 욕을 하니까 저 근데 그래서 오늘은 성지영 기자에게 퀴즈를 한번 내면서 네. 마지막 소식을 전해보도록 할 텐데 자 성기PD야 왠지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MZ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MZ세대요. MZ세대는 네. 저는 X세대고요. 오. 여기 두 분은 M세대고. 오. Z세대는 여기는 네 저희 스태프 중에서는 없네요. 네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Z세대가 Z세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손 한번. 뭔가 없을 것 Z세대 같은데. 없을 것 네.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요거 이제 뜻을 좀 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네. 김민호 아나운서는 지금 성지영 기자가 이야기한 거 아,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저요 하셨어요. 제이원님이. 오 대박. 네. 재원이 몇 년생이세요?
마을 금고 세대라고 위에다 안정환님 새마을 금고. 아니 근데 이렇게 피해가시지 마시고 예. 김민호 아나운서 MZ 세대 저 알아들으셨어요? 언론고시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쵸. M세대, MBC 세대 아니죠? 예. M세대 대본을 좀 잠깐만. M세대는요 밀레니얼 세대 M입니다.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죠? 몰라요. 나 진짜 좀 진짜 몰랐어요, 솔직히. 창피하다. 예. 제가 Z세대는 그냥 약간 90년대 이제 후반, 뭐 2000년대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진짜 몰랐어요? Z까지 몰랐어요. X세대까지는 알았는데.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좀 경멸하듯이 쳐다보시니까. 선긋고 싶네요. 예. 그 사이. 태권브이 세대도 있네요, 여기. 상사절님.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정리해주세요. 이제 M은 밀레니얼 세대 M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말까지 그쵸. 태어난 네네. 그러니까 딱 김민호 아나운서랑 제 또래 정도?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면 그 발전과 함께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네. 천리안, 누리안 때부터 그리고 천리안 누리한 때부터요? 그럼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거 연결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네. 전화 안 된다고 등짝 맞고 그러던 시절 네.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그뭐 홍순표님이 속보로 이성영 아나운서 이 김민호 아나 창피해 하셨습니다. 창피해요. 속보 아니고요. 좀 오래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핸드폰도 온갖 걸 다 경험해 본 거죠. 아, 이렇게 그렇죠. 안테나 뽑는 핸드폰도 저희는 써봤고 햅틱 뭐 이 터치폰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 완전한 스마트폰까지 다 이제 경험하면서 같이 자란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Z세대는 이제 약간 저희보다 더 젊은 친구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중반에 태어난 이제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 애기들은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이제 Z세대인 요새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텔레비전에 갔다가 자꾸 이걸 아, 진짜요? 텔레비전을 자꾸 이렇게 스와이프하려고 그래가지고 부모들 난감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MZ세대가 20세, 30세를 합친 2030 세대를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 MZ세대 이렇게 뭐 용어 자체도 생소하실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지만 MZ세대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온갖 경제 뉴스 헤드라인의 그렇죠. 네. 중심에 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MZ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와 소비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저도 X세대의 시작일 때는 그걸 선도하는 나름 리더하는 그렇죠.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때 삐삐 쓰고 외상사절님도 삐삐 세대가 가장 많이 그럼요. 삐삐 이렇게 모토로라 이 MM 이거부터 시작해서 PCS 걸어다니던 그 시절들 이렇게 연결 안 될 때 선배가 찾으면 제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요 뭐 이러고 전 기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는 삐삐 이렇게 썼거든요. 지급받았던 세대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뭘 하나 사려면 다 발품 팔아서 단골집이 그렇죠. 있고 언니 주려고 물건 빼놨어 뭐 이런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쇼핑할 수 있는 세대니까 너무도 이 시절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재영 기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MZ세대가 2030 세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나이 갭으로 보면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20년이 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모바일 환경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고 이 모바일로 시청하는 영상 또 SNS 이런 모든 디지털 환경에서 주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기업들도 그에 맞춰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MZ세대니까 제 소비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뭘 이렇게 사겠다 결심할 때 보통 이제 SNS 보다가 이거 괜찮은데? 네. 하고 이제 눌러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맞나? 뭐 제품이 괜찮나? 고민을 할 때도 직접 가서 입어보기보다는 거기 리뷰 하신 분들 걸 보고 결제 당연히 모바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인증샷까지 SNS에 결국에 올리게 되니까 그렇죠. 정말 괜히 MZ세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SNS에 인증하기 위해서 약간 소비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라 이제 요새 각종 다이어리 인증의 맞아요.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혹자는 MZ세대는 다이어리를 타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딱히 다이어리 쓰는 타입이 아닌데 남들이 다 사고 막 인증하니까 괜히 가서 저도 막 안 먹는 음료 한 잔 더 먹으려고 하고 왠지 막 안 받으면 네.
뭔가 손해 인싸 아닌 것 것 같고 같고. 그래서 막 모으게 되기도 하고요. 배달 같은 경우도 전화로 배달한 지가 언젠가 싶고 집에 뭐 안 입고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은 예전엔 그냥 버렸는데 다 이제 뭐 중고 그 그쵸. 어플에 올려가지고 팔고 사고 무슨 하잖아요. 마켓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지금 김민호 달라졌어. 아나운서가 중고거래 얘기를 잘 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취향 리포트라는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의 40%가 25세 이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MZ세대가 주로 이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25세에서 34세가 28%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총 68%, 그러니까 MZ세대가 주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했고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이 또 재밌는 게 핸드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사고 팔기 위해서 MZ세대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네. 자, 오늘 간만에 좀 새로운 용어도 배워보고 요즘 인싸들은 어떻게 트렌드를 따라가는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노재필 기자가 한껏 떨고 있거든요. 자기 못 나올까봐. 아, 지금 여기서 오늘 또 마무리해야 가죽 될것 같아요. 잠바를 입고 나오셨고 네. 예. 네. 이쯤에서 또 시간 확보. 속보 나왔습니다. 속보 좀 보도해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 순서입니다. 노재필 기자 나오자마자 이사나님이 자기 추천곡 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댓글 남기셨어요. 자, 일단 신청곡 빨리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7시 정각에서부터 34분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 분량이 좀 늘어났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최소한 8분 정도는 확보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시작하기 전엔 넉넉하게 그러니까요. 하라고 오늘 아, 시간 정말. 많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무슨 삐삐 이런 걸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시티폰 이런 거를. 본인도 좀 끼고 싶었나 보죠? 그쵸, 그 얘기 하고 싶었죠. 예. 그때 참 시티폰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진짜 그게 공중전화 맨날 가가지고 그 삐삐 누르는 게 굉장히 귀찮았잖아요, 옛날에. 왜냐면 예전에 그 삐삐에서 막 메시지를 몰래 숨겨가지고 보내는 뭐 요즘 뭐 파리파리 저 같이 I love you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숫자로. 그리고 이렇게 노래만 네. 녹음해놓고 끊고 막. 어. 그 누가 했을까 이런 거 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 요새 그 감성이 그때 못 따라갑니다. 아, 그게 그럼요. 굉장히 그 애틋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게. 네. 삐삐 이전 세대 아니에요? 같은 세대예요. 원예진님이 그 얘기하고 싶었죠? 아니 그 혹시 해봤어요? 펜팔? 저 고등학교 때 펜팔 했었어. 어디 나라랑 펜팔에서? 설악산에 그때 수학여행 갔는데 그 여학생 여고에서 와가지고 제가 그때 번호 따가지고 주소를 따지 주소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수학여행에서? 그리고 뭐가 있나 그때 전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틋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 휴대폰으로 하는 그 Z 세대들은 사실은 감성이 좀 아니에요. 맞아. 저도 농활 갔을 때 쪽지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다들 그만하라고 지금 뭐 난립니다. 라떼 그만하라고 좀 하시는데 예. 오늘 3분 남았는데 가져온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핫한 제가 소식이 많이 요거 준비됐잖아요. 할게요. 이거 써줘야 뭐야. 돼. 뭐야. 이거는 이게 요새 국민욕조라는 거야. 이게 다이소에서 네, 파는 네, 거냐? 네. 5,000원짜리인데 예. 그럼 왜요? 그거 왜 들고 오셨어요? 여기서 그 환경 물어보니 많이 나왔던 600개. 그 마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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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제 네. 이유경 기자가 할 거예요. 네. 아니, 그거 이거 잠깐 보여주시려고 사셨어요? 유희경 기자가 나보고 이거 꼭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아. 마개가 환경호르몬이 네, 많이 네, 나와서 네.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산마루님은 왜 그렇게 많은 말 중에 일본 순사라고 해주시는 거야. 그냥 수사반장, 뭐 강력계장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결론이 언제 날 것이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밤 늦게 날 거라는 예측들이 좀 무색합니다. 네. 자, 징계회의가 열릴 때 윤 총장 측에서 사실은 오늘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4명에 대해서 했는데 다 이제 그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 너무 많이 기피했다. 왜냐하면 5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4명을 기피해 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뭐 거의 어떻게 뭐 보면 하지 말라는 징계위를 얘기죠. 무력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신이 뭐 자진 회피를 했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공수법적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네네. 187표 가결됐는데 필리버스터 뭐 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있대요. 필리버스터 한 번 했던 법안은 또 할 수가 없대. 아.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정기국회 끝나고 오늘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항의를 했어요. 독재로 망한다. 독재로 망한다 이런 글을 외치면서. 아 그래요? 많이 들어본 얘기를 그러게요.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네. 얘기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국회 의석수에서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원내에서 뭐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외 세력하고 이게 좀 손을 맞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장외 세력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아스팔트 극우란 말이 있는데 그 무슨 간담회를 했대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정규재 씨, 뭐 펜앤마이크 대표, 그다음에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왔는데 총선 끝나고 사실은 조금 이제 중도를 껴안기 위해서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지금 힘에 붙이니까 일단 투쟁력을 높이자라는 어떤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른 미묘한 입장 차가 있고 사과도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사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과오를 사과하겠다는 건데 당내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잠정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이 근데 성족이랑 이스라엘기는 왜 쓰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난 좀 그거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잘. 한번 초대해서 여기서 프리토에서 한번 하시죠.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 육진자가 682명, 네. 누적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자,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임시 진료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네.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뭐 대학로나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 그냥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200명. 저희 일찍 시작했지만 이렇게 4,200명 오셨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면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네. 탄소 중립 선포 비전 비전 선포시. 비전 선포시. 네. 예. 그거 끝나고 뉴스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나가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튼 오늘 뭐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